민서의 5분 책방. 오늘은 짧은 소설 투명한 아이 연서를 읽고 얘기를 해봐요. 실제 사례를 적용해서. 연서 어떤 아이예요? 연서는 말 그대로 투명인간. 그러니까 뭔가 애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못 어울리는 친구. 매일 앉아있고 세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되고 어머니께서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막 이래서 자존감이 바닥이 되었다가 이제 내가 그걸 감당할 자격이 있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나도 뭘 감당해요? 나한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아, 그거를 그 네. 말이 좀 무겁게 느껴졌겠네요. 그죠? 네. 근데 엄마가 왜 화를 내 얘한테? 어떤 점에? 그러니까 성적도 막 노력하는 거에 비해 너무 느리고 진도도 느리고. 아, 올해 막 단어 20개 외우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속상하고 답답해서 말을 하는데 좀 방식이 잘못됐죠? 예. 뭐 그래가지고 언제 끝낼 거냐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가 되게 가늘고 눈도 작고 키가 되게 작은 아이로 얘기하는데, 투명인간 뭐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가시적인 아이라고 해서 눈에 띄지 않는 아이를 얘기하는데, 진격의 딸을 선생님이 키워서 전 그 조그만 게 그렇게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서 생각은 어때요? 그 작은 게 너무 스스로 고통스러운가요? 오히려 눈에 안 띄니까 밉상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좀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가족이 진격 가족이기 때문에 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옆으로도 크고 위로도 큰데, 이게 약간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자루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오히려 너무 그냥. 자루가 뭐야 사람한테. 아주 작구나 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근데 그게 요즘 아이들은 다 작지 않아요? 체형도 작죠. 작고. 작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보면은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없다 생각은 안 해요. 뭐 그래도 다 특징이 있고 그 작은 애들 중에서도 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왜 연서는 자기가 키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몸도 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몸도 되게 작고 그 이런 거에 영향도.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본인이 먼저 그렇게 보고 있잖아. 아니 날씬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키가 작고 뚱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그만큼 이렇게 날씬하고 이러면은 자기를 좀 부각시킬 만도 한데, 얘는 이제 부정적인 엄마한테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로는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거기 써있는데. 너 나한테 좋은 사람이 돼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걸 이제 연습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생일 때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죠? 네. 그러면 얘는 남한테 챙겨줘요? 네, 사탕 같은 거 좀 기다렸다가 주고. 네가 원하는 거 이거지? 하고 이렇게 주고 하는데, 얘는 아무런 누구한테도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너 여기 있었어? 막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연서는 어쨌든 자기 이 상황에서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해결 방안이 원래 2개밖에 없잖아요. 상황을 바꾸던가 아니면 나를 바꾸던가. 그럼 연서의 이런 상황, 이렇게 비가시적이고 보이지 않는데 좀 존재감을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수처럼 이제 거울 앞에 서서 괜찮아라고 말해보고, 그다음에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마음을 스스로 칭찬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인사하는 하루를 만드는 거. 스스로한테 한번 인사를 해보고, 그죠? 자기 비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난 잘하는 게 없다. 네. 나는 자꾸 별 볼 없는 사람. 이게 자기가 자기를 보는 도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하는 게 14살에 잘하는 게 그렇게 특별하게 있어요? 민서 주변 아이들은? 하나라도 특출난 게 없지 않나요? 14살에 쌓아가는 도중이지 뭘 얼마나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기준이 높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비교해서 나도 잘하는 게 없지만 얘도 잘하는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준점이 엄마 때문에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게 14살에는 당연하지 않아요? 14살에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14살에 그 전문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죠?
그리고 자기 비하적으로 스스로를 인지하는 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네. 교사들이 이름을 모르고 그다음에 집단과의 관계에선 존재감이 낮다. 근데 존재감이 낮다는 거를 스스로 인지할 정도면 눈치가 없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좋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타인을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이 되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 것 같아서 뭔가 베푸는 친절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같다 뭔가 비위 맞추려면 오히려 애들은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애. 그런 애들 좋아. 애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같이 있어서 즐거운 사람을 원하거든요. 같이 있어서 즐겁고 같이 있어서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주관이 뚜렷하고 취향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워도 그러니까 주장이랑 이렇게 아빠 저도 그러니까 비위 맞춰서 안 싸우는 사람보다 더 친해지고. 근데 그 자기 주장이 뛰어난 애가 남을 함부로 하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이 자기 주장만 뚜렷하면 언젠가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좋은 사람 흉내를 내는 거 있죠. 이거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남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민서한테 생일에 뭘 준비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면 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얘가 내 생일 때 나를 잊었어. 내 생일을. 그렇다고 그걸 서운해 한다는 거는 그냥 거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너 챙겼으니까 너도 나 챙겨.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목적이 너를 즐겁게 하는 일이었으면 그걸 못 받아도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꼭 마치 사냥을 하듯이 내 감정을 받아줘라는 느낌으로 네가 제발 나한테 내 욕구를 채워줘라는 느낌으로 막 애들을 쫓아다니고 막 비유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계속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사람은 알거든요. 얘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구나.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거예요. 동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얘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주지 않고 계속 뒤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밖에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부모가 자꾸 뭐 한심하다, 너 어떻게 살려고 이러냐 이런 말을 하니까 부모한테 원하는 거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부모님이 그거 빼고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연서가 좀 느릴 수도 있으니까 좀 마음을 열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나 너무 상처받아. 나는 아이들이 내 이름도 모르는데 엄마는 나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고 엄마가 막 화를 낼 엄마가 있을까요?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 눈물을 흘리겠죠. 엄마가 이렇게 되게 굉장히 화내는 거는 자기 모습 같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민서는 좀 주관이 뚜렷하고 좀 중심이 잡힌 애가 좋아요. 민서도. 그쵸. 근데 그런 아이가 좀 피곤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민서를. 아니 그래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랑 있으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되게 재밌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난 소리죠? 입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잖아. 혼자 있는데 얘 뭔데 뭐 이렇게 재밌지? 혼자서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 하는 애한테 다가가게 돼요. 초상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함께 울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 혼자 있는데 뭐가 놀이동산 같은 애들 있잖아요. 혼자 있는데 뭐가 이렇게 신나 쟤는? 이러면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 돈도 필요 없어. 예쁜 여자도 필요 없고 잘생긴 남자도 필요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 뭐 봐요? 외모. 웹툰 보잖아요. 그죠? 웹툰 보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거기 보면은 굉장히 우월하고 재밌고 말 잘하고 되게 분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들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걸 막 찾아다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안 한다고 한 여자가 되게 잘생긴 미소년들 나오는 웹툰 보면서 순위 매기고 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면 그 행동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룰 수 없어서 웹툰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은 내가 뭔가 이상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데 현실에서 드러내면 비웃음 당할까 봐 얘기를 못할 뿐이죠. 그죠?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학습 방향을 좀 얘기해 주자면 얘가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엄마 속도가 닮아서.
그거는 여기서 얘기한 대화가 아니. 그거는 이제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죠. 근데 학습 자체에 그런 엄마한테 닮은 그런 요인은 왜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러니까 주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집중력이 떨어졌어도 되고 뭔가를 안다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흐릿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새로운 개념을 알면 그걸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르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야지 하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되게 나왔어요? 자기의 언어로. 아니 선생님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웠잖아요. 뭐 오늘 뭐 단어에 3마리 생기는 형성 원리를 배웠어. 그러면 그거의 모든 조사 하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핵심어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끝내야 돼라는 생각에 너무 한쪽 보고 또 앞에 보고 또 한쪽 보고 이러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고 그냥 새로 배운 게 뭔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뭔지 그것만 달성할 수 있게 좀 되게 단순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거절을 못 하잖아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상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싫다. 지금은 안 하고 싶다라고 되게 간단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거절을 하면 자기 자신이 매력 있어지거든요. 거절을 제대로 하면 나를 지켰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서처럼 사회적으로 눈에 띄진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이 세상에 있죠. 네. 이렇게 생각나는 아이 있나요? 학교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관계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지는데 이런 아이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죠. 얘는 벌써부터 자기 비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맞춰줘야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를 떠날 수 있어요. 그냥 안 맞춰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 맞춰줘서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한들 지금만큼 외로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또래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있는 언니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누구나 자기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선배 같은 사람. 꼭 또래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옆집 사는 아줌마도 상관없어요. 인생에서 뭔가 자기한테 따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도 상관없고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가 특별하게 나쁜 아이가 아니면 말을 들어줄 거예요.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냉정할 수도 있어요. 민서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때요? 좀 생각보다 냉정한 것 같아요. 냉정해요? 어떤 점이요? 그냥 애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만 좋아요? 지금 중1인데 지금 성적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도 아니 그래도 느낌상 그래요? 그런 느낌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약간 포기한 상태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빨리 할 애들은 집 가고 싶다. 할 애들은 다 한다 이런 건 마음인가? 빨리 집 가고 싶다고요? 선생님들이 다 MZ 세대인가요? 약간 어리세요. 빨리 집 가고 싶다.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빨리 집 가고 진로쌤 빼고 싶겠죠. 다 어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너무 경계가 뚜렷해요. 네. 나는 수업만 하면 된다.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선생님도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민서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민서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애들이 집중 못하면 쉬고. 그러니까 인간이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5분 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10분 동안 휴식하고 다시 수업을 들어가. 그러면 10분을 쉬면은 수업 시간이 35분밖에 안 될 텐데 상관없어요? 예.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집중 못하는데 하면은 그냥 더 늘어져서 오히려 자면은 그 시간이 더. 최대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는요?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려면 부르고. 따뜻한 느낌이 아니니까 애들이 더 외롭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도 부모도 따뜻하지 않고 또래도 따뜻하지 않고 선생님도 따뜻하지 않고 그럼 도대체 어디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나요? 자기 자신한테 느껴져. 그러니까 스스로 해줄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좀 외로운 세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민서가 연서라면 당장 친한 친구가 없잖아요. 어떻게 친구를 다가갈 것 같아요, 친구한테? 마이쮸 주면서 마이쮸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연서랑 비슷하네요. 지금 연서도 뭐 주면 다가가잖아. 아니 근데 걔는 생일 때만 그러는 거고, 음.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먼저 다가봐 본 적은 없잖아요. 먼저 다가가긴 하지만 그래도 막 맞춰주는 느낌은 아닐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마음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대에 만들어진 이 마음이 20대, 30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과목이라도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과목, 뭐 영어는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뭐 영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연서한테 그게 자기 자존감 자양분이 되면 좋겠네요. 민서의 자존감 자양분은 뭐예요? 언어. 뭐 말이요? 아니면 좀 한국말이요? 영어? 그러니까 언어로 하는 게, 왜냐면 영어는 둘 다. 영어, 국어, 뭐 글쓰기까지 합쳐서. 그럼 전반적으로 맞네요, 되게. 그래서 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가요? 네. 스스로? 응. 뭐 다른 사람한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친구들이랑 있으면 되게 자뻑이 심하다는 소리를 좀 듣기는 해요. 네가 자뻑이 있대요? 응. 의외네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뻑이 심한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진심으로요? 예. 자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뻑이 있다고요? 자뻑이 전혀 없는데. 그러게 말해요. 약간 눈치 보는 타입인데. 그럼 진짜로 보여주면 큰일 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뭐 언어적으로 뭐 말싸움 이런 데 자신이 있다거나 그래요? 있죠. 논쟁할 때나 토론할 때는 내가 진짜 다 이길 수 있죠. 근데 논쟁하지 않잖아요, 민서. 되게 지켜보잖아요. 근데 굳이 진 빠지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잘해주지만 무서운 애라는 평가를 듣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네. 잘해주는데 민서는 어딘가 무섭다 이렇게만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네, 또 정확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무서워요, 민서가? 모르겠어요. 잘해주는데? 나도 딱 근데 걔한테 관심이 없어서. 뭐 체격이 무서울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 친구들 체격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러네. 뭔가 아우라가 다 합쳐져서 무서운 게 있나요? 눈빛인가요? 모르죠. 애들이 처음에 다가가기 되게 무서워하는 이미지라고 뭐.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다가가기 무서운 이미지가 있고 그냥 다가가기 싫어서 하는 말이 있고.